실장 명작선 더빙 시리즈 실장석의 일상 실장 밟기 편. 보통 사람들은 들실장을 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더럽고 시끄러운 존재를 가능한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니까. 어쩌다 들실장이 집으로 들어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들실장은 만지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다. 이게 일반 상식을 가진 어른들의 사고방식.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특히 장난칠 나이가 된 남자애는 다소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 저기 찰피가 있다고. 나비상 이리로 오는 대표. 아이들은 들실장을 보면 손살같이 달려가 짓밟아 버렸다. 이른바 실장 밟기란 것이다. 규칙은 각자 달랐지만 대개 차실장을 짓밟거나 차 날리고 그 수나 행동 속도도 비교하는 것이 규칙이 되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지만 아이들의 놀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곧 소년 2명이 공원으로 들어왔다. 소년들은 한번 훑어본 후 실장 친자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배우로 돌아갔다. 실장 일가는 모두 겨울을 나기 위해 마른 잎을 나르고 있었다. 마른 잎을 골판지 안에 깔면 보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차실장이 나르는 마른 잎의 양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이 행위는 차실장이 훗날 독립할 때를 위해 어미가 가르치는 것이다. 깨끗하고 마른 잎을 모으는 데스. 혹시 무엇이 갔을 때 젖어있고 썩은 것은 깨끗한 잎이 없을 때나 쓰는 것인데스. 마른 잎이 부족하면 젖어있는 잎을 골판지 주변에서 말리고 그 다음에 넣으면 되는데스. 알겠는데스? 됐지. 자, 띵, 놀지 말고 모으는 데스. 이건 즐거운 일이 아닌데스.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없는데스. 친실장은 어미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놀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며 월동할 때를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식을 나누어주고 싶었다. 야, 한 마리씩이다. 어미가 보면 지는 거 알지? 오케이. 걱정 말라고. 저벅. 네, 나뭇잎씨. 왜 이렇게 무거운데? 꼬쭈. 여비! 추만! 짧게나마 지른 비명은 마른 잎에 가려져서 들리지 않았다. 짓밟힌 차실장은 가죽의 바로 뒤에서 신발의 형태가 새겨진 얼룩으로 변했다. 그러나 들실장의 행진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좋아 하고 우쭐대는 소년. 또 소년 한 명이 한 마리의 머리 위에 발을 올리고는 짓밟아 버렸다. 차실장이 짓밟힌 순간 피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행진하고 있던 나머지 가족들은 또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소년들은 서로 희죽거렸다. 소년 한 명이 두 번째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저벅 쓱. 가만히 있던 차실장의 머리 위에 발을 올렸지만 부주의에 있는지 소년은 차실장 근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다. 뭐인 됐지? 웬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 씨가? 오녀가 뒤돌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년의 신발바닥을 보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이 오녀가 본 생의 마지막 광경이었다. 이 일도 순식간에 일어났다. 오녀는 머리부터 짓밟혀 목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며 귀에서 뇌가 튀어나오게 되었다. 두 다리는 부서지고 등뼈는 부서졌으며 내장은 파열되었다. 짓밟힌 다음 오녀의 키는 본래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굉장한 격통에 오녀는
마마라고 외치려 했지만 입에서 내장이 밀려나와 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었다. 의미 없는 비명만 내지른 채 오녀는 두께 몇 밀리미터도 안 되는 얼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엥? 아, 씨발, 오인됐어. 뭔가 날아온 태치. 그러나 이리저리 튀긴 오녀의 피와 살점이 조금 앞에서 걷고 있던 사녀에게 부딪혔다. 사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아니 아까까지 같이 있었던 여동생이 짓밟혀 있었고 인간이 위에 올리고 있는 신발에 여동생의 자네가 붙어 있었다. 바스락, 바스락. 사녀는 안고 있던 마른 잎을 떨어뜨렸다. 씨발, 언블리버블. 악불싸! 소녀는 당황하면서 사녀를 짓밟지 못했지만 사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사녀는 빵콘을 하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건강했던 여동생 3마리가 얼룩이 되었다는 것에 사녀가 그러는 것은 무리도 아니었다. 소녀는 안도하며 친구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번엔 친구 쪽이 궁지에 몰렸다. 사녀를 짓밟아 비명이 울려 퍼지면 친실장이 그쪽을 바라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친구인 소녀는 자실장이 정신 차리기 전에 짓밟으려고 움직였다. 엄습해오는 위협에 사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신히 작은 소리를 내었다. 엄마마, 니게 치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녀는 신발 아래에 얼룩이 되어 있었다. 사녀는 정말 무의미하게 죽어버렸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던 소년이 실장 가족을 보는 순간 갑자기 자실장 3마리가 차례대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겠는가? 자실장 3마리는 얼룩이 되어버린 여동생들과 짓밟은 소년들을 번갈아 보며 벌벌 떨었다. 자실장 3마리도 역시 공포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 있는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친실장과 가장 가까이 있던 장녀가 마른 잎을 떨어뜨리고 친실장의 옷을 잡아당겼다. 마마. 에이, 시끄러운 데스. 빨리 집으로 가지 못하면 위험한 데스. 아이, 마마, 빨리 이쪽을. 마마. 시끄러운 데스. 만약 소년들이 링가에 통역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복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지 소년들은 링갈이 없었기에 놀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던 삼녀가 짓밟혔다. 삼녀는 엉겁결에 양손으로 신발의 무게를 지탱했다. 그러나 그 한순간 팔이 떨어져 나갔고 대박! 삼녀는 격통과 공포심에 절규하려 했지만 이미 그때에는 머리가 짓밟혀버린 상태였다. 삼녀가 밟혀져 생애를 마쳤다. 짧은 단말마조차도 남기지 못했다. 눈앞에서 여동생이 밟히는 모습을 본 차녀로선 역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마. 닝겐이 어땠죠? 그러나 소리를 치는 것이 조금 늦은지 그 직후 다음 순서인 소년이 차녀의 머리에 발을 올렸다. 소리를 마칠 때 차녀는 촥 퍼져버려 얼룩이 되었다. 그 소리를 듣고 겨우 친실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 조금 시끄러운 데스. 너무 떠들면 무서운 인간이 찾아오는. 친실장의 눈에는 자신의 차 6마리가 얼룩이 된 장면이 비쳤다. 파삭! 편의점 봉투가 떨어졌다. 자실장을 짓밟던 소년들은 멋쩍게 웃었다. 에이, 정말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아쉽게 됐네. 야, 그래도 내가 이겼지. 그렇게 말하던 두 소년은 신발을 지면에 문지르며 더러운 것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 더러운 것은 친실장에게 있어 자신의 자식 일부였다.
신 실장은 자신의 자식의 피와 살점 옷,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덜너덜하게 지면에 달라붙는 것을 보았다. 신 실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면의 얼룩 앞에 덥석 엎드렸다. 전혀 3년 4년 5년 6년 7년 됐어! 대답 안 됐어! 야, 저것 봐. 이제 소리치고 있어. 역시 실장선은 바보로군. 소년들은 조금도 양식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인간이라면 벌레를 죽이는 것이라 해도 조금은 뭔가 느끼는데도 말이다. 폭포같이 피눈물을 흘리는 진 실장은 소년들을 매섭게 놀아보았다. 장녀도 피눈물을 흘리며 진 실장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 어째서 와타시의 잘 죽인댔어? 오마이타칭 너희들에게 뭔 짓이라도 했던댔어? 좋은 자밖에 없었던댔어. 좋은 마마가 될 자들밖에 없었던댔어. 용서할 수가 없는댔어. 너희들을 죽여버리게 된댔어. 이 자을처럼 짓밟아버리겠는댔어. 아, 그러시오. 장녀가 얼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친 실장은 눈을 크게 뜬 채 굳어버렸다. 그런 친 실장 앞에서 소년은 유유히 신발에서 더러운 것을 신발에 문지르며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럼 잘 있으라고, 분추. 아이바이. 정녀? 정녀! 마지막 희망이었던 장녀였던 얼룩에 얼굴을 갖다 대고 절규하는 친 실장을 남기며 웃으면서 소년들은 달려갔다. 대교! 친 실장이 흘린 피눈물이 얼룩에 떨어져 섞여져 갔다. 여러분들은 뒷정리를 꼼꼼히 하는 착한 어른이가 되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놈, 대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